네, 저희 사업 설명에 앞서서 지금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간단하게 제 안내해드리고 사업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사업 설명회를 저희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 소속은 이제 대학교 혁신본부의 미래 리빙 센터고요. 저희 사업 담당자고 제가 오늘 저희 부서를 대표해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본에 2022년도에 저희 센터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 명칭은 실행 리빙룸으로서 1차 현재 진행할 예정에 있고 그 사업 발표의 일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약 1시간 정도 질의응답 시간 포함해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내용은 소개와 사업 안내 그리고 FAQ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 현재 대학교 혁신본부라는 이제 부서 안에 이제 리빙랩 센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 쪽에서는 지역 현안을 발굴 및 해결하는 이제 리빙랩 기획과 운영하는 두 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리빙랩이라서 현재 뭐 참여하신 학생분들이나 일반 교수님께서 아직 리빙랩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겠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저희 공유대학이라는 사업에서 이제 교과목이라는 과목을 곧 운영할 예정에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내년 1학기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교과 과정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 현재 콘텐츠 개발을 앞두고 있고 콘텐츠 개발하게 되면 각 학교마다 뭐 전공까지는 아니지만 선택이나 아니면 채플 같은 의무 이제 패스 과정 공통 교과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저희가 안내드린 건 비교과 프로그램의 이제 첫 번째 개방형 교육과 두 번째 기획과 실행 리빙랩 이제 운영이라는 부분인데 현재 오신 분들께서는 지역 현안에서 이제 발굴된 문제에 대해서 적용 및 확산을 하는 실행 리빙랩이라는 사업 2단계 사업에 지금 공모사에 오신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기획이라는 이제 문제의 발굴 및 정의를 하는 단계로 운영할 예정에 있고 해당 사업은 약 한 달 정도 뒤인 8월 정도에 공고 및 진행될 예정이 있고요. 일단 저희 사업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리빙랩이라고 보는 부분은 지역의 문제를 실수요자와 지자체, 기업, 대학이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토론 등 해결책을 이제 찾는 상향식의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대학이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지자체와 이제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를 좀 추구하고 있고 현재 1차년도, 2차년도 이어서 계속 그 형태를 이제 모형화, 모델링화 지금 하고 있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시면 이제 지자체, 대학, 기업, 지역민, 혁신가가 참여하는 형태를 좀 보고 있고 이 형태가 쉽지는 않고 현재 오신 분들 중에서도 뭐 대학의 이제 교수님, 학생이 구성되어 있지만 기업이 없다거나 아니면 지역민 없다거나 아니면 혁신가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매칭을 도움을 드리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혁신가라든가 지역민들의 매칭에 있어서는 먼저 해당 팀에서 선 조율을 진행하시고 그래도 어려우실 시에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 저희도 협력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가라 보시면 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역 혁신 활동을 하는 추진하는 자를 이제 통칭으로 하고 있고 혁신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1차년대 운영했던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수료하신 분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혁신가 활동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 단위에 보시면 대전이나 뭐 세종, 충남 공통적으로 보면 마을 공동체센터라든가 아니면 사회혁신센터 아니면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아니면 충남 사회혁신센터 등 기본적으로 사회혁신이나 지역혁신을 하기 위해 활동하시는 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현재 혁신가로 현재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참여 대항 및 MOU 기관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참여 대학 및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그 위에 검은색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서 보시면 이제 공주 선문대나 아니면 충남대 한밭대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 검은색까지는 이 사업 RIS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참여 대학의 범주고요. 그 밑에 이제 체결 기관만 조금 틀린데요. MOU 같은 경우는 확정돼 있는 데는 파란색,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 제가 협의를 논의 중에 있는 기관입니다. 혹시나 저 2차년도에는 이 기관들과 이제 혁신가 풀 사용이라든가 지역 현안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업무를 논의 중에 있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과 기본적인 그 틀을 잡는 데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공모사 같은 경우 현재 저희가 공고는 이미 게재되어 있고 7월 말까지 선정을 진행할 거고요.
공모서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주, 16주의 이제 사업 운영 기간 가져갈 계획에 있고, 현재 여기에 배정된 사업비는 평균 2천만 원씩 50개 팀 했을 때 약 10억 원의 예산을 현재 저희가 소요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과제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정 과제에서는 모빌리티 분야의 ICT와 소재 부품 장비를 보고 있고, 자유 과제는 기존의 리빙랩 관련된 분야인 커뮤니티 케어, 디지털 시티, 도시 재생과 순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등의 관련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으로는 DSC, 대전, 세종, 충남 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아니면 현안 문제를 도출 및 해결 가능한 공모팀을 현재 저희가 참여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제 크게는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는 이제 저희가 과제 접수를 받고, 그 뒤 7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이제 서면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발표 평가를 한 뒤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 이제 결과 통보를 해드린 뒤에 7월 29일 날 과제 확정 및 협약 진행 준비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거고요. 과제 수행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은 앞에서 이제 8월 1일 이전에 대략적인 일정은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수행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정적으로 해서 되도록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선정 절차는 간략하게 밑에 세부 일정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유인물 드린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 중에 공고문이나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업 평가를 통해서 2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이상이나 그 이하를 신청한다 하시더라도 평가를 통해서 사업비가 일부 차등 지급될 수 있음을 사전에 또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FAQ를 하기 앞서서 공고문 잠깐 언급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공고문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나 DSC 공유대학 포탈, 아니면 DSC 지역신 플랫폼 홈페이지,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각 학교 홈페이지 현재 게재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혹시나 확인되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전화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링크나 아니면 어디 게재인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은 실행 리빙랩 1차 공모 사업을 이제 추진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업 범위나 이런 부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2022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하신 부분 신청이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지역혁신 플랫폼의 전체 사업에 참여하는 책임자라든가 관계자들은 참여가 좀 어려우십니다. 참여를 한다 하시더라도 이제 수당이나 혁신과 인건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또한 1차년도 대학 공모사업 및 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진행한 동일한 주제로 또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에서 이제 하셨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고도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통해서 피벗을 해가지고 또 다른 내용의 아이템을 하신다면은 중복 지원이 아니라 참여가 가능하지만 1차년도나 그 전년도 했던 동일한 주제라면 저희가 지원은 불가능한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서 지원 가능한 비목은 운영수당, 장학금, 일반 수용비, 재료비, 일반 용역비, 임차료, 업무 추진 및 공공요금 등이 있으며, 기론적으로 보시면 잠깐 제가 마이크 좀 끄고 하겠습니다. 네, 비목도 여러 개 있는데요.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혁신가가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는 수당성의 비목이고, 장학금은 이제 현재 여기 참여나 하시는 학생들 분들의 이제 혁신인재 지원금이라서 장학금 비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 내 집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끝나고 해당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민간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자 대표께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활동 내역을 평가를 통해서 협약 말미기에 일괄적으로 3달치를 지급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시는 뒤에 사업계획서 안내드릴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일반 수용비 같은 경우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기념품 등을 통칭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이제 사업화를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어떤 사업화 필요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에 해당되는 비목이 있습니다. 일반 용역비 같은 경우 필요시 시제품 제작에 이제 판단되는 비용에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마 저희 쪽 담당자나 담당 부서와 좀 세부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저희 사업의 특이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다른 분들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기자재 구입이 원천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화에 아니면 실증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재 임차를 권고해드리고 있고요.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의 아마 약 10% 내외에서만 집행이 가능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왜 필요한지고 물어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학생보험 적용이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실외나 학내 외에서 활동했을 때에는 그 보험을 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의무 책정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네, 과제 신청 및 접수는 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6월 17일 날 이미 사전에 게재가 되었고 저희 사업 접수 마감은 7월 4일 16시까지라고 게재는 되어 있지만 그 지원하는 주체께서는 꼭 그 이메일이나 파일을 제출하신 다음에 담당자와 접수가 잘 됐는지 잠시만요. 혹시 화면 보이시죠? 네. 신청 접수하고 이제 그 제출하신 다음에 꼭 담당자하고 이제 안내를 이제 확인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아마 번호는 총 3개가 나갈 텐데요. 되도록이면 보내시고 꼭 필히 서류가 잘 접수됐는지 그 확인 여부는 왜 필요하냐면 부친문서를 간혹 가다가 이제 본인은 이제 완성됐다고 보내셨지만 수정 전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공란 보내실 때 저장할 때 이제 블랭크로 처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꼭 부친문서 잘 됐는지 꼭 해서 보내주시면 되거나 만약에 사전에 보내셨는데 확인 안 하셨거나 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연락을 드린다고 시도를 하겠지만 연락이 안 됐을 때 평가의 부득이 서류가 없다면 평가 불가능으로 아마 평가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내시고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접출 방법은 현재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고자 하였으나 일부 홈페이지 기능이 조금 이제 미숙하게 완성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1차에는 현재 온라인 이메일 접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메일 주소는 공고문에 계속 나가고 있지만 메일 주소는 livinglab@cnu.ac.kr이고요. 현재 저희 이 사업을 운영하는 이제 공용 메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제출명은 이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미래 리빙랩 기획 미래 리빙랩 실행 공모원 사업 언더바 대학명 또는 기업명으로 해서 이제 홍길동 이름까지 기재해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기는 뭐 기획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실행 공모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행이라는 단어를 좀 변경해가지고 누가 제출했는지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님이나 어느 학생이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출 파일 형식은 한글 파일로 또는 PDF로 제출 요청드립니다. 근데 제일 편한 거는 솔직히 한글 파일입니다. 저희가 제출하신 사업 계획서는 어디 딴 데 사용할 건 아니고 주셨을 때 이제 임의적인 편집이나 이제 보기에 용이하게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혹 보내주실 때 PDF를 두 쪽 모아 찍기로 저장하시면 저희 심사위원분들이 연배가 조금 있으십니다. 노안이 있으시기 때문에 두 쪽 모아 찍기 보이지가 않아서 저희가 좀 편집해서 한쪽 모아 찍기로 편집한다 이런 거지 뭐 본문의 내용은 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유의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4일 오후 4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이제 저희가 접수 마감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한 및 시간을 엄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일정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고부터 요건 검토, 요건 검토라는 것은 제출하신 서류 중에 혁신가 기준이 맞는지 그리고 사업이 주제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의 평가 진행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이나 계속 문의를 주시겠지만 저희는 발표 평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제출하신 한글 사업 계획서로 온라인 줌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발표 자료는 필요치 않으나 혹여 뭐 사업 설명을 위해 별도로 만드신다면 뭐 저희가 막지는 않겠습니다. 선정 결과 발표가 되고 협약하기 이전에 저희가 필수로 예산 및 행정 시스템 교육을 할 거고요. 이 교육에 참석을 해 주셔야 협약까지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교육에 만약 불참할 시에는 불이익으로는 협약의 체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면 미리 사전에 안내를 드리고요. 그 뒤에는 사업 수행을 해서 사업 성과 공유까지 진행될 예정이 있고 성과 공유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인 뭐 대학 간, 지자체 간, 참여기관, 지역혁신기관 간의 성과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오늘 오신 분들도 아마 일치연대 미비하지만 저희가 성과 냈던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사례집을 공유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정평가에서 간단히 단계별로는 첫 번째로는 자격검토 및 서류 점검이라는 그 단계를 진행하고 두 번째는 평가 의견 반영을 해서 발표 평가까지 점수를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공모팀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팀 선정 및 자체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에 있고
요 모든 절차는 되도록이면 7월 29일 이전에 다 끝내고 8월 1일부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4번 선정자 의무인데요. 현재 저희 선정된 공모팀은 이제 연구재단의 기준과 아니면 이제 교육부 기준을 준용은 필수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학에 이제 명시된 비목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많은 요청을 드리거나 귀찮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귀찮게 드린다는 거는 저희 비목 기준에 맞게 하거나 증빙서류 이제 구비하는 부분 요청을 드릴 것 같고요. 여기에서 세 번째 보시면 공모팀은 주관기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뭔가 좀 거창하게 쓰여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평가는 1년에 협약 기간 동안 한 번 정도 할 예정에 있고 점검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자 그냥 뭐 면담하거나 아니 현장에서 대화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약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하고 써놓긴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자료를 보관 유효기가 5년이기 때문에 명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특이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정자 의무와 이어서 사업에 관련된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낭독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시면 좀 이제 예민할 수도 있는데요. 선정 및 협약 관련 유의사항인데요. 저희 사업 신청 마감 후 신청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협약이 바뀔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이제 이 사업의 특성상 저희 기관이 아니라 맨날 지도 교수님 홍길동 교수님하고 맺는 거지 그 지도 교수님 말하기에 예를 들면 뭐 이현수라는 교수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협약 주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 협약 체결이 성사가 되지 않거나 사업 선정 취소가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지도 교수님이나 참여 주체에서 지도 교수나 기업, 법인일 경우에는 그 주체가 바뀌지 않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 요건을 재확인할 거고 혹시나 불충족이 될 시에는 그 즉시 저희가 자체 운영의 안건을 회부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 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습니다. 네, 기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접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평가가 끝났을 시 이의제 기간이 끝나는 종료와 동시에 해당 문서는 파기할 예정이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문의처는 대학교육심부 미래 리빙의 센터고 번호는 3760-3608번이 있고 그 외에 혹시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부친문서 안내해 드리고 질의응답하고 Q&A 가지고 설명을 끝내는 일정을 하겠습니다. 예산 비목 같은 경우 아직 선정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사업비 편성 예산 계획을 잡아주실 때 해당 기준을 꼭 준수해서 읽어보시고 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사업 신청할 때는 어느 정부 부처나 기본적으로 똑같겠지만 공모원 사업 체크, 자기가 이제 맞는지 요건이 맞는지 보는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팀의 정보나 민간 기업의 정보를 기재하고 본인들이 신청하신 과제 유형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 인력 같은 경우는 책임자, 혁신가, 팀원이 있는데요.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저희 사업 부서와 이제 원활한 소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 분을 지정해달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 있습니다. 뭐 팀장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저희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그분과 얘기를 할 거고 혹여 사업 운영하시는 팀 내에서 여러 문의사항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해소해야 될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 분이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인데 저희가 사업 운영하다 보니 여러 많은 분들이 똑같은 대답을 해드려도 내부에서 전파하는데 서로 이제 이해와 전달에서 좀 오해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팀장이나 아니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을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사업 참여 내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인들께서 하셨던 정부 재정 지원서 큰 굵직한 게 있다면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작년에 민간 공모를 한번 했었는데 뭐 국토부에 사업 경진들 참여하시고 실증 사업을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 해당 연도가 실증 사업 해당 연도가 정부 재정 시하고 겹치진 않지만 저희 쪽에서는 중복하지 않겠다 했지만 국토부에서는 해당 기간에 저희 쪽 사업 지원해주게 되면 중복으로 보게 되면 자기 쪽을 떨어뜨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먼저 뭐가 있는지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저희 쪽에서 중복 그런 불이익이 발생 안 하도록 사전에 안내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혹여 여러 사업들이나 경진대회나 정부 재정시 많이 받으셨다면 기재나 아니 확인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모사와 계획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담은 안 가지시고 파란색 글씨를 보면 다 예시입니다. 지역 현안 어떻게 발굴하고 운영하는지, 팀의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 간단히 기재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인 틀은 학생 기준으로 따지면 동아리, 창업 동아리나 뭐 혁신 동아리 같은 부분부터 일반 기여로 봤을 때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작성하실 때 쓰시는 기본적인 필수 요소이자 뭐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을 보시고 파란색에 있는 예시보시 작성하면 될 것 같고, 혹여 없거나 해당이 안 된다고 항목을 지어주시면 안 된다. 해당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1번에 해결하고 하는 문제 뭐 지원 동기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 해당 문제를 지어버리시면 평가받을 때 평가위원분께서 이제 점수를 채점할 때 밀려서 채점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안 된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삭제하지 마시고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 사업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1번과 7번 같은 경우 1번에는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정의가나 발굴된 기준에 대한 나타내는 거고, 7번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 기간 동안 해당 팀 아니면 해당 기업에서 어떠한 성과 KPI를 도출하겠다. 저희한테 이제 결과로 평가를 할 때 어떤 걸 봐달라고 제시하는 값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당 기간 동안 무리하지 않아서 이 사업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설정하시면 저희야 좋겠지만 해당 평가 받는 팀은 해당 막바지 생각보다 어려운 기준 제시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이제 저희한테 토로를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자체적인 이제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별 추여 주일자는 바뀔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여기서는 이제 7월부터 기재되어 있지만 8, 9, 10, 11 이 내가 4개월 동안 어떤 사업이나 어떤 문제 발굴 및 정의 또는 실증하기 위한 단계에 있을 때 논의하거나 개요를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 주체 같은 경우는 뭐 지자체, 기업이 구분되어 있다 하시면 기재를 부탁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 뭐 참여, 학생, 그다음에 기업 관련된 그 서류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 계획서도 앞에 이제 예산지 기준표를 보시고 필요한 항목을 보시면 되고, 현재 파란색 글씨는 모든 서류에 있는 파란색 글씨는 예시일 뿐입니다. 보통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보통 많은 산출력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비목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산출금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 이제 사무용품비 같은 예를 들어서 했을 때 70만 원인데 만약에 여러 항목 있으시면 그거에 맞게 쪼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비 같은 경우도 여기 명시돼 있다시피 총사업비 10% 이내, 만약에 저희 총사업비가 2천만 원 신청하시면 업추비는 200만 원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이력서를 받고 일부 이제 개인정보 뭐 학번 개인 뭐 주민등록번호나 일부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있고요. 해당했을 땐 되도록이면 자필 서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일부 분께서 이제 전자서명이라고는 하지만 한글 파일에서 그냥 펜으로 글씨 쓰는 거는 솔직히 이제 전자서명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되도록 자필 서명 또는 뭐 도장 같은 뭐 이미지 파일 엎으신다거나 해서 혹시나 저희가 또 쓸까봐 걱정되시면 이 페이지는 뭐 사진이나 PDF 파일을 변환해서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사업계획서 안내를 드렸고요. FAQ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간단히 진행하고 설명회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FAQ로 이제 저희가 뽑았던 게 좀 여러 가지 질문지가 있는데요. 이제 지원 분야 및 선정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뭐 지원 및 선정 과정 50개 팀을 하고 있지만 현재 공모는 약 2회차 정도 진행할 예정에 있고, 현재 1차에서 50개 다 선정할 수도 있고 미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올해 50개 이상의 사업을 이제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분야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빌리티에 관련된 ICT와 소부장, 그다음에 자율과제 등은 명확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할 예정이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라고 해서 지금 개 중에 일부 분께서는 뭐 2천만 원 미만 하신 분도 있고 2천만 원 이상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 아이템은 평가에 따라서 필요시 그만큼 인정이 된다 하면은 그 사업비가 지급이 될 거고, 혹여 개 중에 저희는 2천만 원 이상을 드리고 싶지만 해당 팀에서는 뭐 1,000만 원만 썼다. 그러면 저희가 상향을 시키고 싶어도 상향을 시켜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쓰실 때 해당 기간에 맞게 쓰시다 하시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좀 더 드릴 수도 있고, 그만큼 저희가 더 드리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코멘트나 아니면 그 코칭이나 전문가분들 붙여드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는 한 번 더 내부에서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주체별 연계 구조는 어떻게 되냐? 현재 저희가 1차 년도 21년도에서 22년도 현재 4가지 유형 대학, 기업, 지자체, 지역민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네트워크 구축한 가지 롤모델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로서도 쉽지 않은 이제 미션이자 과제이고 저희도 이거를 해서 성공 사례를 뽑아서 이제 뭐 해당 뭐 지자체 정책 발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연계해 살 수 있는 것을 롤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쉽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2차 연도에는 그런 성과가 한 개라도 나오길 지금 준비하고 지원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전화나 계속 물어봐 주시고 있는데 현재 혁신가라는 부분에서는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네, 저희 사업에 필수로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일부 필요에 의해서 뭐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이제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현재 저희가 공고문 나갈 때는 필수라고 저희가 값을 지정을 했고요. 혁신가라는 지역 혁신 활동, 지역을 디자인하고 운영하며 조율하는 추진하고 수행하는 자로 좀 포괄적으로 저희가 해놨습니다. 보통 혁신가라고 하면 일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는 뭐 몇 년 이상이라는 이제 기준을 걸지만 저희 사업에서는 그런 기준을 걸기보다는 활동이 활발하거나 거기 어느 조직에 녹아 있는 그런 전문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차의 기준보다는 좀 더 이제 폭이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가 참여시 미래 리딩센터는 이제 저희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필수로 들으셨는데 현재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에도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대다수의 홍보가 나가긴 했지만 작년보다 올해는 학생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이나 다른 뭐 교수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학교에서도 이제 자체적인 사업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하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좀 더 뭐 이제 분주하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일단 퍼실리터 교육은 크게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학생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때에는 학기를 제외하는 뭐 방과 후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기말고사 시험 기간 피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청에 의해서 일정 수요가 맞춰지면 온라인을 개설하던가 아니면 맞춤형 지역 단위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 집행 제한 기준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저희는 인건비는 딱히 없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로 구분하는 항목들은 학생들한테 나가는 혁신인재 지원금이라는 장학금 비목과 혁신가나 지역 활동하는 전문가한테 나가는 수당 쪽에 인건비만 기준이 잡혀 있고요. 현재 참여 학생에서 이제 팀장 역할 수행하는 학생은 최대 45만 원, 팀원 최대 40만 원 기재를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편차가 없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치가 45만 원인지 최소치까지 가면 팀장과 팀원은 약 10만 원 정도의 갭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게 한 달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세 달로 했을 때는 보통 학교에서 나가는 장학금 기준에 부합하는 약 한 30만 원 정도 하다 보면 학교에 나간 장학금과 비슷한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최저임금이 대략 거의 10,000원인데 노동을 너무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저희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지역 현안 해결이나 지역 현안 뭐 혁신 체계의 개선이다 보니 이런 거에서 저희가 뭐 최저임금을 반영한 그런 충분한 금액까지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한 번 더 계속 개선하고자 연구재단 논의하고는 있으나 인건비에서는 생각보다 자유롭지 못한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혁신가하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시간에 15만 원, 2시간에 20만 원 정도 책정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 연구재단 기준을 떠나서 저희 대학회계 기준을 준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좀 특이점은 작년에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동일하거나 아니면 이런 인건비성에서 비목이 이제 저희 사업부서에서 기준은 좀 약간 남발, 오용하는 부분 좀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부득이 2차 년도부터 향후 5차 년도까지는 1인당 10회 이상의 전문가 잔분비는 중복성을 집행하지 못하게 이제 현재 자체 기준 수립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당 사업비가 일반 정부 재정 지원 사업처럼 이제 뭐 5천만 원 이상의 큰 대규모 사업인 것도 아니고 사업 기간도 4개월로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요건 한 번 더 예산 편성하실 때 작년 서류를 보셨다면 올해 기준을 꼭 봐주시고 예산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중에 지도 교수님이나 지혁신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보시면 제가 가로 열고 닫고 제일 마지막에 1인 여러 공모 사업에 참여는 가능하나 참여 사업수 무관하게 1인 최대 지급에서는 10회로 기준한다. 이것도 특이사항입니다.
개중에 혁신가분들이 여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인데 그냥 뭐 자발적으로 무료봉사나 지역 뭐 이런 현안에 해결한 도움을 주겠다 해서 참여는 저희가 가능하나 뭐 이런 수당 지급은 부득이 이제 예산 활용에 있어서 좀 더 용이하게 바꾸고자 기준을 마련했으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네, 다섯 번째로는 아까도 사업계획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 가능 항목은 뭐 운영수당부터 공공요금까지가 있고 현재 저희는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타 재정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투자 집행은 불가능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여 당해년도에 뭐 중기부 사업이라든가 교육부 사업을 같이 진행하신다. 그러면 해당 비목에 있을 때 중복수의 아이템이 틀리다면 뭐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비목은 철저하게 한쪽 사업에서는 뭐 재료비만 쓰시고 한쪽에서는 홍보비라든가 수당만 쓰시는 이런 이제 예산을 이제 나누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원체적으로 되도록이면 해당 연도에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중복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을 위한 초청비, 특강비 선정이 가능한가요? 단발성 특강으로 인한 특강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이제 뭐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리빙랩을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혜 혁신의 이제 문제를 이제 개발하거나 문제 해결하는 부분인데 그 자기 개발이라든가 지역민들을 좀 이제 설정을 좀 애매하게 하신 분들이 이제 뭐 교육을 위한 강사를 왜 안 되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이제 뭐 필요로 하신 건 알겠으나 저희가로서는 현안 문제 해결 목표가 포커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는 그걸 하기 위해 뭐 교구제 개발이라든가 아니 문제를 발굴하는 데 쓰시면 좋지 뭐 그냥 단발성의 특강 자격증 취등으로 쓰시는 건 좀 이제 어렵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문제 해결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리빙랩을 볼 수 있나요? 주로 이제 기업 문제 해결형이라고 하면 기존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링크 사업단 산하라든가 일부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이제 캡스톤 디자인 항목을 있는데 캡스톤 디자인과 저희하고는 좀 이제 미묘하지만 이제 그 해당 추구한 바가 틀리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기업 문제,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리빙랩 볼 수는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와 같은 문제들을 에로 기술 과제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정의를 좀 다르게 보고 있음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주체가 협업하여 지역 현안 발굴 문제 해결하는 진행 부분은 필수값이고요. 일본에서 캡스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업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해결하기이지만 리빙랩은 저희는 이제 지역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여 주체나 정의가 틀리기 때문에 캡스톤하고 동일하고 생각하고 오셨다면 한 번 더 담당자하고 확인을 통해서 사업계획서 설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덟 번째로 선정 시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현재 사업비를 하기 위하여 저희 DSC 지역신 플랫폼 총괄대학 운영 지원실에서 중앙 관리하고 있고 중앙 관리로는 현재 저희가 각 과제마다 법인카드를 이제 배분하여 사용을 집행할 예정이 있고 요거에 대한 통제는 RPMS라는 저희 단독 사업비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이제 각 사업비 이제 통제 및 지출할 예정이 있고 요거를 하기 위해 선정이 되신다 하면 협약하기 이전에 필수값으로 교육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을 안 들으시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아마 협약에 대한 진행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일정이나 제가 사전에 공지를 드릴 테니까 공고에 있는 일정은 기본적으로 그날 교육을 진행한다고 보시고 그때는 일정을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선정될 시에는 RPMS 선정 사용 매뉴얼을 이제 공유할 예정이 있고요. 법인카드는 원칙적으로 주말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부득이 평일에는 이제 좀 더 학업에 열중하고 주말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사용하신다 하면 사전 또는 저희 활용 계획, 사전 계획을 저희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 운영 부서인 총괄대학 운영 지원실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1차 년도에 주말에 저희하고 논의 안 하고 사용하셔서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반 뭐 민간은 이제 이해는 하시겠지만 저희 법인카드는 주말에 사용이 원래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걸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면 꼭 사전에 저희로서는 뭐 한 근무일 기준 한 3, 4일 최소 3, 4일 이전에 언급을 주셔야 이게 사용 가능한지 말씀드리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 하시면 미리 활용 계획서를 저희와 논의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홉 번째로 리빙랩 활동에서 외국인 학생에 대한 별도 지침은 없나 참여 제한이 없냐고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참여 제한은 없습니다. 단 이들이 저희 DSC 참여대학
안에 24개 안에 있는 학생이면 상관이 없고요. 그에 뭐 그들이 수당을 받는다 뭐 이런 돈을 지급성이 들어갈 때는 또 그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분들이 보통 이제 저희도 외국에 가면은 이제 보통 학생 퍼밋인데 뭐 수당 이제 임금성의 일을 하게 되면 워킹 퍼밋을 받습니다. 그거에 맞게 저희 한국에 들어온 학생들도 학생 비자가 아니라 돈을 벌주는 비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외국인 학생이 참여는 상관없으나 수당 전문가로 수당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대상이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요청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오늘에도 이제 몇 번 전화가 와서 혹시나 해서 마지막에 추가했던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한국장학재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는 초과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 빨간색 밑줄을 보시면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프로그램 참여 및 포상 등의 명목을 지원한 학자금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리빙랩이라는 문제 지역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이제 명목상 집행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연구재단하고 확인했을 때 중복이 안 된다고 하나 일부 참여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원생인 경우는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시면 일부 원래 원소속이 있으실 겁니다. 원소속 활동할 때 기타 소득에 발생하는 이 금액에서 민감하신지는 본 소속에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 지급이 문제가 안 된다기 때문에 저희 쪽은 해드릴 수 있는 범위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마이크 아마 드릴 겁니다. 주시면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아, 아.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이 조금 많이 팀 원수가 좀 많은 팀인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혁신과 그 장학금 명목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간다고 할 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 명목으로 많이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게 대략이면 그런 말씀이겠죠. 만약에 저희 활동하는 구성원이 보통 제가 3인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3인을 넘어가는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다수가 있는데 이들한테 혁신진중을 주게 되면 그만큼 다른 비목을 줄이거나 어쨌든 그런 게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사업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인건비성의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인건비만 대체하는 성으로 나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발굴한 문제되거나 본인 그 팀에서 제시한 KPI에 맞게 사업 성과물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예산 사용에 제한은 없으나 예를 들면 2천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사업 운영해서 나머지 뭐 1,900원 인건비를 쓴다. 뭐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으나 성과가 나오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사업계획서 평가받을 때에 아마 심사위원 분들이나 그 단계에서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다 썼을 때 만약에 해당 팀에서 인건비 1,900만 다 집행해도 됩니다. 대신 명확한 KPI라든가 내가 성과 지표를 먼저 제시를 해서 평가위원분들이 납득을 하신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왔는데요. 네네. 그 사업비 예를 들면 이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그 예산이 기업이든 아니면 해당 팀이든 해당 계정으로 입금이 되어지고 어, 해당 계정 안에서 사업비의 집행을 아마 하게 될 텐데 집행할 경우에 보통의 정부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RCMS라고 중소기업 뭐 통합 지원 그런 그 서비스가 있어서 거기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증빙 서류들을 각각의 증빙 서류들을 개별적인 주관 기관들이 올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증빙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PMS라는 게 그런 중기부나 RCMS나 ERP처럼 그런 회계 시스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조금 틀린 점은 저희가 그 시스템처럼 실시간에 그런 영수증이 연동되지는 않아서 보통 저희가 하루 이틀 정도 연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는 모든 기능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지출 증빙과 승인
하고 돈 나가는 걸 다 할 거고요. 아마 정부 지원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과거에는 통장에다가 그 다 돈을 입금시켜 드렸지만 현재는 뭐 연구비의 오용이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계정에다가 수치상으로만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동일한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비 승인, 지출, 신청은 저희가 명칭한 RPMS라는 시스템, 기존에 알고 있는 시스템, 사업에 맞는 회계 시스템은 다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저희가 작년에 구축을 하다 보니까 기능이 완전하진 않지만 현재 90% 정도 완공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중기부 사업을 하셨다고 하면 많이 유사하실 것 같습니다. 기관이나 네. 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증빙 서류들을 준비해서 올리는 거죠, 시스템에.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저기 하시면 지금 오신 분 기업에서 사업 신청하시면 해당 기업에서 뭐 연계된 여러 뭐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협약 맺었던 지금 대표님께서 계신 회사에서 그 해당 서류를 다 취업하셔가지고 그 아이디로 올리고 신청하시고 저희가 뭐 승인하고 지출하고 그런 절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협업기관에 계정을 따로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나 그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신다거나 아니면 마이크 해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윤기용 교수님께서 발언하시려고 혹시 표시하셨나요? 네, 저는 학생입니다. 지금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저희 들리고 있습니다. 여쭤볼 게 몇 가지 있는데, 방금 그 혁신인지 지원금 관련해서 어떤 학생분이 문의 주셨었는데, 저희도 동일하게 학생 참여 인원이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혁신인지 지원금을 아예 비율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인지 지원금이 꼭 필수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안 받겠다고 하고, 나머지 사업 비용을 늘려서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정비 구매가 안 된다고 안내를 주셨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사출기라는 장비를 필요해서 그 장비를 직접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장비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그 뭐 기자재나 부품 구매 비용은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제가 이제 잠시만 제가 마이크 잠깐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앞에 사업비 기간의 이제 일부 연장이라든가 기간을 늘릴 수 있냐는 게 있으셨잖아요. 그 이제 만약에 사업비는 저희가 해당된 기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연장은 이제 별도로 불가하고 참여 범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적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몇 명이 넘어간다 사업비가 된다 안 되나 솔직히 판가름하기 어렵지만 해당 문제 제시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면 크게 저희가 제한은 걸고 있지 않고요. 그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해당 뭐 플라스틱 관련돼서 지자재나 재료비를 쓸 때 활용이 가능하냐는 부분이신데 제시하셨던 문제가 명확하게 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재료비로 해서 하나의 성과 말 그대로 그런 뭐 파색이라든가 뭔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한다거나 혹은 선정된다고 했을 시 아마 저희하고 그에 대한 범위 설정한 거 재료비로는 사용 가능하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나 아마 내용상 목적이 정말 그게 맞는지는 한 번 더 뭐 평가하거나 평가 뒤에 아마 저희가 논의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혹여 또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나요? 있으시면 마이크 한번 해제하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추가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 결과물을 모두 모아서 학교 내에서 전시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네, 이때 어떤 해외 서비스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되는데 전시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카드 결제를 할 때 해외 서비스도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 결제를 막아놓지는 않았었는데요. 해외 결제권은 환율 수수료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하고 그건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저희가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보통 중기부나 다른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했을 때 보통은 이제 해외 원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대행업체가 껴서 많이 대신하지만 말씀하신 거는 좀 더 저렴하기 위해서 대행업체가 아니라 직접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절차상 원화의 그런 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선정된 뒤에 한번 논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용은 추가로 한 가지 더 드릴 부분이 그 이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꼭 반드시 충남 소재 업체만
선택을 하고 컨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저희가 아직 컨택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러면 그 저희 지원서에는 참여 기업으로 포함을 안 하고 계획서 상으로 이 기업이랑 컨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일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참여 민간도 이제 대전, 세종, 충남에 국한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역의 기업 생태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 활동하는 기업인들께서 조금 더 그 문제 해결하는데 이해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권고해드리겠습니다. 참여 범위는 DSC에 있는 법인으로 국한되어 있고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같이 이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DSC만 해야 되냐 아니면 그 외에도 되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권고를 해드린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을 쓰신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드리고 물론 지역에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그 외에 있다면 그 기업을 어쩔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 아까 장성필 교수님이 잠깐 질문 있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예. 저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마이크 조금만 스피커 좀 내려주세요. 예, 교수님 말고 예. 저희 쪽에서 내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혁신가의 경우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 저 리빙랩 센터에서 진행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혁신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건지 그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회계 교육을 이번에는 그 학생들 팀장이 받고 수행할 수 있는 건지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가는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면 활동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지역 단위 예를 들면은 제 기억은 교수님께서 작년에도 하셔서 뭐 장애우나 모빌리티에 관련된 기능으로 이제 아이템을 갖고 오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고도화돼서 뭐 지역 장애우 쪽에 활동하시는 뭐 그런 분들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협력하시는 분의 혁신가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상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은 제가 협약 주체가 지도 교수님 또는 기업 대표님일 텐데 그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보통 사업의 운행 시기가 본 사업의 이제 그런 교과 과정 같은 학기가 될 수도 있고 방학일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이 사업을 수행할 때 교수님들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려우실 경우에는 최소한 팀장의 역할을 갖고 있을 친구가 교육을 참여해서 좀 이해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계의 교육의 필수값을 저희가 지정하게 된 사유는 작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러 과정에서 이제 뭐런 소통의 문제라든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 회계 이해도가 전달을 저희가 여러 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필수값으로 입력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한 걸 정리하면 둘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서 또 질문 있어가지고 여기 오프라인 먼저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산계획서에서 지금 나와 있는 예시처럼 사무용품비를 보면 몇 회 얼마씩 쓴다고 되어 있는데 네네. 저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만 쓰면 될지 아니면 정확히 어떤 품목을 얼만큼 산다고 세세하게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뭐 원 단위, 뭐 100원 단위까지는 어렵겠지만 저희는 이제 보기 쉽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뭐 A4를 뭐 몇 개 산다. 이게 정확하게 사업 이제 계획 주제마다 틀릴 겁니다. 산출되는데 이게 만약에 명확하게 지역 문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역 문제 어떤 거 특정을 하고 그거에 설문조사를 하기 위하면 분명히 뭐 볼펜 몇 자로 뭐 A4 몇 자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분은 산출금을 쉽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조금 더 큰 분들이나 범주 잡기 어려운 분들은 되도록이면 최소한 이런 35만 원 몇 회를 쓰실 건지 이렇게 좀 뭉뚱그린 금액으로도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또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 팀원 중 한 명이 2학기 복학 예정인 휴학생인데 복학 신청이 8월부터 가능해서 이 휴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해서 일단 휴학 증명서 제출을 하고 추후에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서 재학생인 걸 증명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사업 참여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단지 좀 불이익이라고 하면 아마 저희 선생님 말씀드렸겠지만 재학해서 이제 재학 증명이 되는 학기 돌아오는 시기인 그때부터 아마 장학금, 혁신제 지원금 산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7, 8월에는 휴학생 신분이고 9월 달부터 재학생 신분 돌아온다. 그럼 9월 달부터 9, 10, 11 약 3달치의 혁신제 지원금 산출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으실 때에도 그 친구가 보통 학기가 돌아오면 그 시기에 맞게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친구가 9월 15일 날 온다 해도 뭐 15일자로 1할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9월 한 달치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장학금으로 책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학금을 책정하면은 중간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1할 계산하지 않고 한 달치를 줄 수가 있고, 만약에 인건비성을 잡았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1할 계산, 일자 계산해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시작한다도 그냥 한 달치로 다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휴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출할 때 하시고 나서도 저희가 나중에 사업 협약 종료 약 11월 말 정도 됐을 때 한번 어찌 증빙 서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도 그 해당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혹시 이제 그또 줌에서 보시면 저기 손 드신 분들 계셔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거 아니고요.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보니까 수요조사서 리스트 첨부하는 게 있더라고요. 수요조사서라고 돼 있는 게. 수요 그래서 그 수요조사서가 어떤 건지 하고요. 뭘 제출하는 건지 하고. 그 수요조사서라는 게 어디 몇 페이지에 있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는 없을 텐데요. 신청 뭐 체크리스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게 그러면 다행이고, 어쨌든 제가 본 거에서 그런 게 그거는 한 있어가지고. 번만 더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희가 수요조사는 아마 딱히 하고 체크리스트나 이쪽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정공모와 자위공모를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지금 그 제목으로 구분하나요, 이게? 제목이나 아니면 해당 분야 해결했을 때 적용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제품이 나왔을 때 시제품이 하드웨어가 나오면 명확하게 이제 뭐 모빌리티 소재 부품 장비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에서 ICT면 좋겠지만 교수님 예를 들면 드론을 이용해서 무슨 컨텐츠를 수집한다. 그러면 이게 지정입니까? 자유입니까? 잠시만 뒤에를 못 듣는 드론을 하고 뒤에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뭔가를 정보를 수집한다. 이랬을 때 이게 뭐 지정공모로 들어가야 되나요? 자유공모로 들어가야 되나요? 예를 들면 좀 모호한 질문을 주신 것은 제 판단으로 봤을 때 뭐 드론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뭐 마을 지도라든가 아니면 마을 기록하기 위한 어떤 이제 아카이빙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이것은 이제 자유 쪽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빌리티라고 해서 드론이 이제 해당은 맞겠지만 기존의 드론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해서 아카이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카이빙만 한다고 했을 때에는 뭐 커뮤니티 케어나 다른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거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도 그럼 조정이 나중에 가능한가요? 그러면 아니면 예를 들면 주제를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예. 사무실이나 아니면 담당자한테 전화를 주시면 곧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에 뭐 예를 들면 위치 보정을 한다. 이런 건 소프트웨어잖아요. 드론에 실리긴 하지만. 만약에 드론에 이제 그런 호버링이라든가 위치 고정, GPS 기반의 기술적인 거라 한다 하면 지정 공모고. 예, 공모에 있는 그렇게 되는 거. ICT 쪽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은 있지만 예. 하여튼 감안해서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안을 주시던가 전화 한 번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학생이 팀장 역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는 학생이 좀 그런 역할을 하기가 좀 부족한 듯해서 이게 뭐 여러의 여지는 있어요. 뭐 교수님들이나 기업에서 예. 사업을 주최했을 때 학생이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예. 다른 혁신가나 교수님 직접 하신 부분도 있는데 예. 아시다시피 말씀드리자면 현재 질문 주신 교수님이 1차년도에 저희 사업 같이 하셨던 교수님이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비목 변경을 연구재단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1차년도에는 저희 사업이 교육체계 개편비였고 2차년도에는 저희가 소가제 쪽으로 이제 비목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1차년도와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참여 혹시 좀 책임 연구라 보통 많이 지칭을 하는데 저희가 수당이나 그 활동비에 대해서 보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조금 더 학생들의 이제 참여나 이런 걸 이끌 그거를 좀 역할. 저는 이제 뭐 교수가 뭘 받고 이거보다도 혹시 팀장 역할을 여기 참여하는 뭐 혁신가나 이 사람이
겸해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혁신가가 팀장 역할을 수행한다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사업 예. 정의를 하고 발굴하는데 해결만 한다 하면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다 쓸 때 그럼 기록할 때 제안서 쓸 때 팀장에다 누굴 써야 되나? 혁신가가 위에 한 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팀장 따로 써야 되나? 네, 그런 거 한 번 더 이제 명확하거나 그 밑에다가 좀 이제 네.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과 논의하고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그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또 여기서 또 있는데요. 네, 질문 주시겠습니까? 네, 참여인력 관련해서 저희도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경상대학인데 협약 주체인 책임 교수 변경 없이 참여 인력인 팀원이 혹시 중간에 변경될 경우에는 가능한지. 사업을 운영할 때 팀원이 변경은 상관없는데 대신 좀 이제 좀 번거로운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학내에서는 학생 보험이 적용받지만 학외에서 활동할 때는 보험 적용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 가입을 이제 요청을 드리는데 팀원이 바뀌면 활동 범위에 따라서 그 학생의 이제 보험 가입 이제 절차를 받는 게 또 바뀌어질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해당 학생이 혁신제 지원금 받을 때 달 계산할 때 부득이 그 친구가 하루 이틀만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뭐 그 해당 과제 팀에서 협의 보지 않는 이상 한 달치 나가게 되면 예산에 불필요한 소모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뭐 이제 하루를 했던 일주일을 했던 해당 학생이 노력을 한 게 있다면 주는 게 맞다고 하지만 또 내부적인 의견 또 상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민감하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팀원 변경은 추후에 사업 계획, 뭐 선정 이후에 사업 계획 변경으로 가능한. 네. 네, 일단은 뭔가요? 저희가 제일 민감하게 보는 거는 협약 주체인 뭐 음. 교수님이나 기업의 이 대상이 바뀐다거나 두 번째로는 갑자기 사업 주제를 변경하겠다.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나머지 구성원, 뭐 학생들이나 혁신가분들이 바뀌는 거는 크게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언제든 사업이 진행하면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에 거 말씀드린 두 개, 주제가 바뀐다, 주체가 바뀐다. 그것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마 여기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거나 한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하게 되면 뭐 보통 통상적으로 한 과제에 질의가 들어오면 10분 이상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전화기가 딱 3개입니다. 아마 많이 제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거기 뭐 순천향대학교 김가은 학생이신가요?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 의용맥파 김가은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재료비는 예산 계획표에 따로 칸이 없는데 혹시 재료비는 어느 항목에 작성해야 되는지. 말 그대로 그 예산표는 이제 예산 보여드리는 예시입니다. 저희가 공고문에도 보시면 지원 내용에 재료비 항목을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네. 재료비가 필요하시면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획 운영수당 항목에 자문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혹시 혁신과 활동비에 대해 궁금해서. 어떤 말씀이죠? 어떤 게 수당 쪽에서 어떤 게 궁금하시다는 거죠? 그 혁신과 활동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자문료의 혁신과 활동비 일반 저 자문료가 자문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혹시 어떻게 운영수당에 이렇게 자문료가 세 개로 적혀 있어서 말 그대로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서. 이제 자문료는 네.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해당 분야, 예를 들면 뭐 IT라든가 ICT 분야의 전문가 권위자분들 받은 걸 이제 전문가 자문료로 하고 있고, 지혜 네. 활동가 자문료로 하면 해당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뭐 이장님 아니면 통장님 아니면 해당 지역의 뭐 혁신센터에 있는 관계자분들, 해당 분야에서 어떤 이제 그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어떤 주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해당 주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계신 활동가라는 이제 포괄적인 개념의 이제는 자문료가 있고, 그 위에 가운데는 자문료는 말 그대로 전문가 자문료 말씀드리고 있고, 혁신가 활동비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그 지역적인 건 어떤 색깔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명칭상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계획서에서 뭐 자문료나 수당성을 편성해 주시고 나중에 수정사께서 작성할 때에 저희가 해당 내역에서 요것은 뭐 명칭은 뭐 혁신가 활동비다 아니면 전문가 지역 활동비다, 요걸 한번 다시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저희 공고문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심스러운데요. 혹시 한 번 더 조금 더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이 네, 딱 3시가 됐습니다. 저희 시간 1시간 정도 됐는데 한 2, 3분 정도 더 질의가 없다 하시면 질의하고 이 재직 증명서나 이런 거는 제출할 때 다 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교수님. 네. 한 번 더 확인하지만 학생들 재학 증명서. 예. 네, 지금 교수님들은 계신지나 기업 대표는 종사하고 계신지를 보고 있고 어차피 해방말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번 경험하셨다시피 혁신지 지원금 지원 저희가 서류 평가할 때 공고일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여기 질문 있습니다. 네, 우승대학교 신영훈 교수님. 예. 하여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거를 좀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반 그 용역비에서 제가 드론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정 금액을 쓸 수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금 애매한 경계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도 말을 돌려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드론 활용 범위에 있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소모품이나 아니면 어떤 성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을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실과 조금 고초가 있겠지만 논의를 통해서 해당 부분 도움을 드리겠지만 그냥 테스트나 활용하기 위해 기자재성으로 구매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하신 문제의 정의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정의는 당연히 뭐 그 지역사회 발전 우리 그 연구 과제의 주제가 필수적인 내용이고요. 네네. 만약에 드론이 없다면은 연구하는 게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게 그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연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구입을 해도 문제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또는 그 해당 프로세스의 일원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타당하다 보여지고 그걸 예. 저희 부서가 이제 뭐 회계부서하고 해달라고 저희가 의견 타진해서 어쨌든 그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직 아쉽지만 선정이 되거나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하거나 그 위에 일어나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은요. 그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과정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날짜가 언제인지가 언급이 안 돼 있네요. 보통 발표 평가를 하고 저희가 29일 이전에 저희가 발표를 할 겁니다. 저희가 29일이나 30일 날 업무 협약식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행위가 마쳐질 거고요. 그 앞에 저희가 정확한 날짜에 게재 안 했던 거는 저희가 평가를 하거나 발표 평가 일정 조율이 있어서 일부 문제 생기면 하루 이틀 늦어지니까 말씀 못 드렸고 모든 평가 및 게재는 28일이나 29일 정도에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지금 그 8월 27일, 29일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7월 달입니다. 8월 7월. 1일부터 11월 달까지 저희 협약 기간이기 때문에 7월 말일 마지막 주에는 모든 선정과 뭐 교육 이런 절차가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은요. 그 대표자 포함해서 3인 이내의 이력서가 그럼 대표자 개인 이력서, 그 참여자 개인 이력서 최소한 3가지를 같이 제출해달라 이 말씀인가요? 네, 보통은 근데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굴 정의할 때 최소의 팀 1이라거나 그 구성원에서 3인 정도가 최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통계나 비슷한 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해당 과제를 해결해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 교수님과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 교수님과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최소 3인 정도면은 원활한 사업 운영과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왜냐면 간혹 혼자 들어오셔서 혼자 연구 과제처럼 했을 때는 좀 이게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도 없고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누가 봐도 평가하거나 결과값 도출할 때 어렵지 않을까 싶은 부분에서 저희가 3인이라는 그런 기준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3명의 뭐 그 구체적인 이력을 다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이력서나 간단한 건 필요한데요. 그런 이제 세부적인 거나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아마 저희 쪽에 전화를 몇 번 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유선으로 한번 문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참여 구성원의 뭐 재직증명서나 학생들 같은 재학증명서를 기본적인 서류 골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 여기 현장 오프라인에서 질문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또 다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참여의 팀 구성에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향하는 바는 대학이나 기업, 그다음에 지역민, 그다음에 혁신가 등이 모여진 팀을 이루는 게 가장 네. 엑설런트한 안일 테고 맞습니다. 현실은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을 포함한 팀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기술을 가진 기업과 연계해서 같이 팀을 구성할 수도 있고 네. 기업의 경우에는 그럼 기업만 또 팀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대학을 한 개 정도는 연계를 하거나 또 혁신가는 또 반드시 꼭 연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 조건에 반드시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의 기준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보시면은 신청 자격에 제가 필수값 1번, 2번에 이제 혁신가와 대학은 필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대학이나 일반 이제 지역민이 봤을 때는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질문 주시는 민간 이제 회사 대표님이신데 기업일 경우에도 두 가지가 필수다라는 게 반대급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으로 들어왔을 때도 대학 또는 혁신가가 같이 참여가 돼야 된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생 떠나서 대학과 민간 기업 봤을 때는 기존에 사업하고 계시지 않는 이상 매칭은 어려울 겁니다.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 했을 시에는 운영 시기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되도록이면 지자체라든가 해당 부분을 도움드리고자 하는 거고 필수값은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 분 더 질문하고 이제 온라인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DSC 공유대학 재학생인데요. 네. 저희 주어주신 PPT의 FAQ의 10번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혁신인재 지원금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거는 그거대로 하지만 저희 이 DSC 공유대학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혁신인재 지원금이 200만 원씩 한 학기당. 그것은 뒤에도 하시기 말씀드리지만 명목이 틀립니다. 그거는 공유대학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저희 자체 기준에 저희 비교과 리빙랩 교과 프로그램을 하는 데에 참여한 범위로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대학에서 활동하시면서 받는 장학금은 약 200만 원 안팎일 테고 저희도 받는 건데 그것 때문에 넘어가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체적 명목을 선을 정의를 나눠놨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여 문제가 된다고 뭐 담당 해당 뭐 학과가 있는 뭐 조교 선생님이나 뭐 저희 혁신본부의 뭐 해당 팀에서 그런다 하면은 저희 쪽에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기 그 순창대학교 백현재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백현재입니다. 그 앞서 질문 나왔던 거랑 좀 관련 있는 건데요. 그 사업 참여 시 혁신가, 대학, 지자체, 기업의 4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혁신가와 대학만 필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와 기업 없이 혁신가와 대학으로만 구성해서 사업을 제출해도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맥락을 찝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이 사업에 있어서 이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가와 대학을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가 없다 하시면 진행하시면서 이제 추진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가의 경우에 FT 교육 수료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 과제가 선정되었을 때 FT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사람도 혁신가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혁신가 교육을 수료하는 뒤에 이제 저희가 혁신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각 줄을 단계 첫 번째 페이지가 아니라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있는데 보시면 FT 교육 필수가 되어 있고 그 옆에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험자로 조금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필수값이고 교육을 이수했던 학생이 이 사업을 환영한다면 더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은 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이 혁신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학생이 혁신가로 활동할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에 이제 2차 년도다 보니 배출했던 그 퍼실리티 교육 수료생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저희가 1차 년도에 24개 대학교에 작년 11월부터 약 1월 말까지 진행했었지만 배출됐던 혁신가는 전체 24개 대학에서 약 한 150명이 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외에 수창대학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찾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그 학생들이 뭐 이 사업이 저희가 향후 이제 뭐 23, 24, 25년도까지 아직 더 남아 있기도 하고 현재 교수님께서 뭐 선정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동할 때 그 친구들이 충분히 활동하거나 뭐 실증 또는 기획을 할 수 있는 부분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작년과 동일하게 실증 사업인 실행 리뷰를 먼저 도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연구실이나 랩 단위로 볼 수 있는 뭐 저희 통칭하게 되면 기획 리빙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 문제 발굴 정의하는 좀 밑에 기초 단계의 사업을 이제 곧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물론 절차상 앞뒤가 바뀌었지만 학생들이 좀 더 지역의 이런 요건이나 생태계 바꿀 수 있도록 여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여지는 좀 벗어나긴 했지만 학생들도 혁신과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은 떨어지겠지만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쌓으면 그들도 혁신가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이제 인식 바꿀 수 있는 걸 좀 개선하고자 한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위치한 정부 출원 연구소나 대학 병원 같은 경우에 네. 기업으로 이 사업에서 기업으로 인정받아서 참여할 수가 있는지 좀 문의드립니다. 그런 질문이 들어올까봐 안 그래도 법인으로 열어뒀었습니다. 이제 법인이라는 거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데 포괄적으로 보고 있지만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지만 뭐 금액적인 부분에 들어간다는 이제 부분은 좀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드릴 수 있지만 해당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여가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일단 영리법인 사업자 있는 때까지 봤고 저희가 되려 맡고 있는 거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으신 분, 고유번호 없으신 분들의 참여가 좀 이제 법인카드라 아니면 다른 사업의 이런 주체 이제 정의 때문에 부득이 그런 분들이 막혀 있지 참여의 그 다른 범위가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 한 번 더 그 인문학 협동조합 최원석 대표님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마이크는 풀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 안 들립니다. 네. 그만 질문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전화로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 네. 네, 그 예산 계획서 중에서 안전보험료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사업에서 이 기관에서 매칭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팀별로 개인적으로 알아서 찾아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마 팀별에서 개인적으로 하시기에는 보험사에서 가입을 꺼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팀원이 변경이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아마 선생님도 작년에 동일하게 했었지만 저희가 중앙이라면 저희 사업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개인정보 취합을 한 뒤에 보험사에 이제 한 달 단위 또는 협약 기간 동안 가입을 할 예정이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팀원이 변경된다 하면은 아마 그거는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리면 그 해당 보험사고 집행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처음에만 저희가 중앙을 해드리고 뒤에 변경됐을 시에는 개별적 팀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예시에 나와 있는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잡으면 됩니다. 네, 보통 통상 학생분들 지금 연배 정도 나이대에 그 한 달 정도의 그 보험이 한 2만 원 정도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곱하기 명수의 달수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저 1차년 때 했을 때 보통 15,000원, 2만 원 정도 보통 2만 원을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줌으로 보시는 분들 추가적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이만 사업 설명을 마치고자 하고요. 혹여 추가적인 질문이거나 민감한 질문 있으시면 전화나 아니면 이메일로 이제 주제가 무엇인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라는 걸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질문에 대응해 드릴 조금 준비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이제 그 사업 설명을 마치고 참여해 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제 질문 있으시면 이제 메일이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